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올해 진행을 맡게 된 장희연입니다. 올해 해설위원으로는 안용준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퓨처스 바둑리그 선수 명단을 좀 보니까요. 올해 갓 입단 새내기부터 바둑리그에서 우승을 한번 경험해본 선수까지 선수 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사실은 퓨처스 리그는 원래 좀 신예 기사들이 많이 싸우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바둑리그를 향한 좀 2군의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 선수와 신예 선수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서 좀 다양한 색깔의 바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4경기를 보내드리는데 오늘 선수 명단부터가 그 신예 기사와 약간 베테랑 기사들이 좀 섞인 듯한 모습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베테랑들도 있고 막 입단한 신예들도 있고 어쩌면 정말 패기와 노련미가 퓨처스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판의 대국이 진행이 됩니다. 신한 천일염과 포스코 캠텍의 경기 어떤 식으로 조합이 짜졌는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한 천일염과 포스코 캠텍의 일국 장고대국 김민석 선수와 이춘규 선수가 만나게 됐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신예와 베테랑 기사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춘규 선수만 해도 꽤 입단한 지 오래가 됐죠. 그에 네. 비해 김민석 선수는 오래 입단한 정말 새내기입니다. 이국에서는 이승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두 기사 모두 신예 기사 같지만 사실 최영찬 선수는 신예 기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신예 기사가 맞죠.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또 두 선수가 공교롭게 동갑내기인데요. 네. 최영찬 선수는 입단한 지가 이제 5년, 그에 비해 이승준 선수는 이제 2년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최영찬 선수가 프로에 좀 더 익숙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3국 속기대국입니다. 최강우 선수와 김현찬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두 기사 모두 나이가 좀 있는 상태로 입단에 성공한 기사들이죠. 네, 두 기사 모두 약간 대기만 성형 기사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강호 선수는 좀 더 입단이 많이 늦은 편에 가깝고요. 네. 또 김현찬 선수는 조금 입단이 늦긴 했지만 사실 프로 무대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현찬 선수는 베테랑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강호 선수는 정말 신예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예 기사들의 패기와 이 베테랑 기사들의 노련미가 좀 만나는 듯한, 충돌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느 쪽에 더 불을 둘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경험 쪽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고요. 그런 만큼 포스코 캠텍의 선수들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1라운드 4경기 보내드립니다. 신한 천일염과 포스코 캠텍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과 신한 천일염의 첫 번째 대결. 퓨처스 바둑리그는 세 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일국 장고대국이죠. 신한 천일염의 김민석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장고대국은 각자 1시간에 촐기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이국 역시 장고대국으로 진행되는데요. 포스코 캠텍의 최영찬 선수, 신한 천일염의 이승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마지막 3국만이 속기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 천일염의 최강호 선수,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입니다. 네, 신한 천일염의 최강호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의 대국을 일단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호 선수는 91년생인데 입단 연도가 올해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최강호 선수는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실 뭐 그때도 20살 때쯤 입단할 실력은 충분히 됐었는데 사실 입단 대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운도 좀 따라줘야 네. 된다고 하던데요. 결정국에서 많이 지기도 하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올해 마침내 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꽤 뭐랄까 감명이 깊었고 네. 좀 많은 축하를 좀 마음속으로 좀 그래서 정말 어려울 길을 참 힘들게 뚫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강호 선수 하면은 이 아마 대회에서 전국을 휩쓰는 그런 선수로 먼저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아마대에 나가서 정말 성적이 좋았고 사실 그런 만큼 입단할 가능성이 항상 있었는데 참 사람 운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좀 먼 길 돌아서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네. 사실은 그에 비해 김현찬 선수도 어떻게 보면 입단이 좀 늦은 편이거든요. 김현찬 선수도 저랑 같이 영수생 생활할 때도 이미 실력적으로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자꾸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빗나가면서 조금 아쉽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또 프로가 늦게 됐지만 정말 좋은 성적 거두면서 이게 입단이 꼭 빨리 되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정말 실력만 된다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선수가 김현찬 선수여서 오늘 두 선수의 대결은 정말 대기만성형 두 선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력만 있으면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또 입단문을 통과하는 기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로가 됐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라 프로가 되고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적을 낼 수가 있죠. 김현찬 선수는 또 바둑 리거로 활동하면서 월간 MVP 선수로도 몇 번 뽑힌 적이 있고요. 사실 김현찬 선수는 사실 바둑리거로 꽤 오랫동안 주전으로 활약을 했죠. 이제 네. 군대를 갔다 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밀리게 되면서 퓨처스 선수로 선발이 되긴 했는데요. 실력만 놓고 보면은 바둑리거랑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러한 최강호 선수와 김현찬 선수가 만났습니다. 공교롭게 김현찬 선수랑 저랑 같이 군대를 아, 같은 날에 갔었거든요. 동기시라고요. 네, 같이 갔다가 같이 전역해서 또 이렇게 해설자랑 또 선수로 만나니까 되게 감정이 좀 묘하긴 하네요. 네. 이 바둑 승부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싶은 기사들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바둑 공부를 한다고 하던데 김현찬 선수는 어땠었나요? 사실은 훈련소에서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다른 데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바둑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아마 공부를 좀 나름대로 틈틈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원체 성실한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강호 선수는 오히려 군대를 다녀와서 입단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은 입단이 안 되고 이제 20살 때 좀 다른 걸 좀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군대 영장이 날라오니까 바로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물론 가기 전에 아마대이를 우승을 2개를 하고 가긴 했는데 자, 군대를 가면서 광호는 어떻게 보면 좀 입단하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입단하는 거 보고 참 사람 일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그 다음에도 성적도 생각보다가 아니죠. 충분히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서 또 퓨처스 선발전을 통과해서 또 퓨처스 선수로 뽑히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열렸던 프로암 대회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결승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강호 선수는 또 오늘의 대결이 이 퓨처스 바둑리그 첫 무대이기는 하지만 1라운드 이 신한 천일염의 바둑리그 경기에서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 TV랑 좀 친해지는 과정이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처음 스튜디오 대국을 하면은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처음 스튜디오 대국을 했을 때 굉장히 떨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곤 했거든요. 그런 만큼 한 번 경험을 한 만큼 오늘은 좀 더 좋은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방송 대국으로는 여러 번 경험이 있겠지만 이 바둑 리그, 퓨처스 바둑 리그를 뛴다는 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이런 무대, 리그전이라는 무대 자체가 흔하지 않아서 사실 한 판을 지면 못 두는 좀 그런 대회들이 많잖아요, 토너먼트 대회가. 근데 어찌됐든 이 퓨처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13판의 대국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하긴 하지만 역시 첫 승을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1승도 못 올리게 되면 자꾸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첫 판을 이기게 되면 좀 술술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마 두 선수한테도 이 대국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퓨처스 바둑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이 바둑리그로 가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한 판 한 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완성시킬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이 대국들을 다 놓치지 않고 살펴보거든요. 그런 만큼 좋은 내용으로 성적이 좋다면 당연히 바둑리그로 콜업되는 1순위가 되겠죠. 근데 뭐 내용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값이 있어도 예를 들어 김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네임대로만 보면은 사실은 퓨처스 리그에서는 거의 뭐 탑에 가까운데 네. 그렇다고 해도 출전시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최영찬 선수를 투입해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런 만큼 김현찬 선수도 오늘 대국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지금 퓨처스 리그 선수들을 보면은 당장 바둑리그에서 봐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선수들이 꽤 보이거든요. 뭐 한두 명이 아니어서 사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인데 오늘만 네. 해도 뭐 김현찬 선수도 있지만 이충규 선수도 언제든지 출전 가능한 이름이고 근데 정작 공교롭게도 최영찬 선수가 가장 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최영찬 선수가 먼저 출전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지난 포스코 캠텍의 1라운드에서 팀의 오지명이죠. 윤찬희 선수가 을조리그를 가게 됐는데 그 대신을 최영천 선수가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아마 김현찬 선수가 나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포스코 캠텍의 이상훈 감독이 의외로 최영찬 선수를 꺼내 들었고 그러게요. 그 작전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또 한태희 선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둑리그 30위권 기사잖아요. 사실 바둑리그에서 오래 뛰었고 성적도 괜찮은 기사인데 딱 잡아내면서 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현찬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본인이 나갈 자리가 좀 없어졌으니까 네. 이제 그런 아쉬움을 오늘 대구로 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최강호 선수는 이제 변상일 선수한테 좀 패배를 했잖아요. 좀 그 분함이 오늘 이겨서 좀 갚으려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분함을 여기서 표출하나요? 네, 또 그날 또 굉장히 오래 끝까지 버텼는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최강호 선수한테는 좀 경험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바둑을 오랫동안 뒀지만 어찌됐든 프로 생활로 치면 이제 새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대국이 또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둑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막 포석의 밑거름을 쌓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곳을 어깨를 짚어서 이곳을 두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33 묻지마 33이라고 부를 정도로 33에 들어가는 수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실효성이 바둑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두 선수는 조금은 올드한 느낌의 포석을 짰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어떤 스타일들일까요? 일단 김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리 위주의 바둑을 두면서 좀 타겟 중심으로 좀 풀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실리 지향적으로 판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강호 선수는 이제 본인만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스타일이어서 약간은 좀 독특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마가 약간의 의외의 행마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본인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의 특색이 좀 강한 기사긴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특색 있게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많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신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좀 익숙한 느낌들, 계속 똑같은 느낌들의 바둑이 나오긴 하지만 네. 글쎄요, 뭐 박정환 구단도 그렇게 두니까요. 좀 아무래도 1등이 그렇게 두면은 좀 박정환 구단을 따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잘 두는 기사를 따라 할 수밖에 없고요. 교과서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박정환 구단이 나타나기 전과 이제 박정환 구단 1등이 된 다음의 느낌 다른 게 박정환 구단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기사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1등이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더 부족한 선수들이 더 열심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반 연구도 많이 돼서 좀 같은 포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알파고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좀 따라하는 그런 수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강호 선수는 좀 그런 느낌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오늘 자세히 좀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TV 대국이라 또 평범하게 둘 수도 그럴까요? 있겠지만 제가 아는 최강호 선수라면 본인만의 색깔을 보여줄 겁니다. 네, 방송 대국이라고 그렇게 뭐 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크게 의식하거나 뭐 더 잘 둬야겠다 혹은 평소랑 다르게 뭐 사람들이 두는 걸 좀 따라둬야겠다 이런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본인만의 주관과 확신을 갖고
한 판 한 판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강호 선수가 올해 1월에 입단에 성공을 했는데 신한 천일염의 김민석 선수도 그때 네, 입단에 같이 입단을 했죠. 어떻게 보면 입단 동기끼리 같은 팀이 된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팀에 입단한 지 좀 오래된 선수가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이면은 물론 이제 리거의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같은 퓨처스끼리 서로 동료를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패기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번 흐름 타고 서로 기세를 탄다면은 또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겁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뭔가 경험이 안 돼 있으면은 뭔가 실패해본 경험 자체를 좀 적을 수 있고 좀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한번 기세를 탄다면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오늘 첫 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흑이 좌상 쪽을 날일자로 걸쳐 갔는데 받지를 않고 다시 우상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상 쪽으로 오는 느낌에서 사실은 이수는 굉장히 독특한 수법이에요. 보통은 이쪽으로 틀어막거나 혹은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하는데 이쪽은 저는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의 수법이거든요. 아마 다음에 눈목자로 들어가는 수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흑이 침착하게 받아줬습니다. 일단은 김현찬 선수는 본인의 우상과 우하의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네. 실리적으로 나가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제 백은 우변 쪽으로 향하는 게 당연해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벌려가면 괜찮은 진행인가요? 글쎄요, 근데 이 자리가 상당히 아직 막혔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이곳을 두기에는 글쎄요, 조금 느슨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리가 효과가 보려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조금 이것은 보통 타겟이나 견제를 할 때 쓰는 수법인데 이미 이돌이 한번 견제를 했는데 이중으로 좀 견제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내키지 않습니다. 자, 돌을 집어들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높게 가는 게 방향상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흑은 아마도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실리로 큰 자리죠. 네. 그리고 반대로 네, 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 자리 어떻게 보면 일감인 거예요. 백이 반대로 이쪽에 오는 거에 비하면은 이 자리는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마 최강호 선수는 이 두 수로 우변 쪽에 흙집이 크게 나는 건 좀 견제를 했고 이제는 이쪽으로 가겠다. 하나 붙여놓고 아마 이 정도로 협공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협공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판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찬 선수는 우상 쪽과 우하 위쪽 어떤 지배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최강호 선수가 현재 선을 잡은 만큼 이 흑 두 점을 좀 몰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붙여놓고 공격을 안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판의 구성으로 봤을 때 백은 좀 더 두텁게 공격으로 이끌어가면서 집을 좀 맞춰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두 선수의 색깔에 맞기도 해요. 그런가요? 네, 김현찬 선수는 아무래도 좀 타겟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최강호 선수는 타겟보다는 공격이 좀 더 익숙한 선수거든요.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흑의 선택은 중앙 쪽으로 돌이 나가는 게 보통이긴 한데 이곳에 나가는 것과 혹은 날일자로 눌러가는 거 두 가지 정도인데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은 조금 느슨하다고 좀 판단한 것 같고요. 날일자로 좀 귀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손을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면 이쪽을 싸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돌이 있어서. 그러면 이어야 이어야 되나요? 되는데 이곳을 젖히면은 일단 집으로 이득이고 어느 정도 좀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죠. 네. 약간 그런 의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형태의 바둑이 됐습니다. 역시 본인의 익숙한 보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선수는 자신한테 익숙한 선택을 했어요. 익숙한 만큼 머릿속에는 이 진행일 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요.
이곳을 눌러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곳을 찝어주는 것은 뭐 연결은 됩니다만 일단 귀가 너무 튼튼하게 지켜져서 내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곳을 백이 뒀을 때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백이 위로 올라서는 자세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 두 칸에 둔 거에 비해 이것이 안 좋은 점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일단 어쨌든 우변 쪽에 먼저 펼쳐놓은 돌들이 중앙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중앙 지향 쪽으로 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최강호 선수는 중앙을 좀 더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반대로 김현찬 선수는 그걸 견제하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일단은 확정과 면으로는 확실히 흙이 많거든요. 우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흙의 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사실 우아 쪽 같은 경우에 깨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모양은 사실 요것을 두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술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다 깨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집은 나는 모양이기 때문에 뭐 100% 확정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집이 된다고 봐줘야 되고요. 이제 우상 쪽은 확실히 거의 뭐 20집에 가까운 모양이 좀 만들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 네. 오늘 제가 두 선수 수를 좀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날짜를 바로 뒀네요. 오늘 적중률이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네, 뭐 처음 잘하면 나중에 많이 틀릴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아무래도 두 선수가 제가 좀 오래 본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네. 좀 더 익숙한 느낌은 있어요. 사실 포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요새 인공지능화랑 좀 다르게 조금 올드하다고 할 수 있는 포석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초반 진행만 놓고 쭈룩 나열을 하면은 다 같은 사람이 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인공지능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저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이게 사실은 바둑이 끝나고 나서 뭐 서로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확실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바둑이 끝나고 나면 좀 피곤해서 오랫동안 복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집에 혼자 와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면서 아 내가 이걸 잘못 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상수한테 복귀받는 기분? 그래서 좀 그러네요.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이러다 연구회 모임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아, 뭐 둘, 그럴 수도 셋, 있기는 한데 넷, 또 사람끼리 또 다섯, 의논하는 게 다르고 여섯, 사람끼리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은 그대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삼을 들어갔는데 내려서서 받았어요. 사실은 3-3은 조금 일렀나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일렀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게 충분히 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바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두면 그래서 그냥 늘고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살 수는 있어요. 사는데 일단 이 석점이 거의 잡혔잖아요. 아마 이렇게 진행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밀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이쪽에 찝는 것도 선순하지 않을 거고 아마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이 한 점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자세를 잡으려는 것 같기는 한데 30초. 하나, 글쎄요, 조금 바쁜 느낌은 들긴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김현찬 선수는 여덟, 촐기가 시작이 아홉. 됐습니다. 40초 촐기 5회가 주어지고요. 이곳을 붙여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기는 끊어서 싸움이 100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끊고 막혀서 잡히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곳으로 일단 늘 것 같아요. 30초. 하나, 근데 여기서 사실 둘, 셋, 흙의 다음 수가 사실 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어느 한 곳을 끊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찝고요. 이렇게만 두고 손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환만으로 약간은 아까 제가 그냥 찝은 모양보다는 그래도 하나 호구 쳐서 좀 굴복을 시켜놨으니까 네. 약간은 이득을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아, 네. 찌르네요. 이거는 끊겠다는 얘긴데요. 이 끊는 싸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두면 이때는 단수 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두고 이쪽을 이런 식으로 틀어막으면 아까보다 좀 더 이득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끊을 때 뭐 잡는 거는 뭐 흑도 할만해 보이는데 있는 기회 어떻게 되는지 조금 어려운데요. 이곳을 호구 치면은 글쎄요,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이쪽을 틀어막으면 오히려 30초. 흙이 걸리는군요. 둘, 이런 수익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두고 네. 젖혀갔을 때 이곳으로 두면은 이제 백이 모조리 잡히니까 약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근데 백도 이곳을 반발을 하고요. 이쪽으로 먼저 꼬부리는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있고 버티는, 그러니까 백도 지금 이쪽을 끊기에는 조금 당한 기분이 들거든요. 셋, 넷,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섯,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여덟, 좀 더 아홉, 활용이 된 열, 듯한 느낌이에요. 네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곳은 이 날일자가 약간은 좀 민망해졌죠. 그리고 백집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나중에 흙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수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흙이 빠져나왔을 때 공격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있는 싸움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려운 선택의 기로인 만큼 최강우 선수가 첫 번째 30초.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둘, 셋, 그래도 역시 그냥 당해주는 기분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백돌이 많은 만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장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흑도 이제 진행은 한 가지 길인 거죠? 이제 와서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이상하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뭐 이곳에 들어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것은 30초. 하나, 아까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쪽 이어진 만큼 이쪽에 활용되는 게 없어서 다섯, 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이 하나 이어져 있는 게 얼마나 큰 차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프로기사들이. 사실 그냥 기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역시 그런 미세한 차이로 봐주기 좀 유불리가 좀 갈라지기 때문에 왠지 좀 기분도 그렇고 좀 그런 걸 좀 양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집으로도 승부가 나뉘니까 사실 기분 차이 뭐 이렇게 그리고 뭉치다 보면 큰 차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단순히 저건 기분 차이를 넘어서 확실히 집으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양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흑의 생각은 뭐 본인이 뭘 잡으려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나가면서 좀 좌변을 좀 견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곳을 젖히면은 이제 흑돌이 잡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흑도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자세를 잡게 되죠. 좀 이 부분을 이제 김현찬 선수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백이 이곳을 막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을 막히게 되면 역시 다 놓고 잡아야 되는 좀 약간 따내야 손해가 볼 수가 돼서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석점을 바로 잡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흑이 호구를 치면은 이제는 막지 않죠. 뭐 손을 뺀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한 줄 좀 물러나서 두겠죠. 바로 막혀져 있다면은 좀 끊는 뒷맛도 있고 좀 되게 좋은 싸움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귀를 잡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이대로의 흐름이라면은 여덟, 좌상 쪽의 아홉, 공격과 열, 타겟 네번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 풀렸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의 느낌만 놓고 보면은 백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 백이 좋게 네, 백이 좀 뚫렸다고요? 공격이 좀 잘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날일자 자리가 역시 급소 자리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날일자 자리가 좀 급소 자리에 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흑이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나왔을 때 30초. 좀 백이 자연스럽게 여기 또 벽이 생기거든요. 물론 집으로는 흑이 좀 득을 받지만 이쪽이 두터워지면 백이 이쪽을 또 공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8, 9, 그래서 아예 이쪽을 안 건드릴 거라면 글쎄요. 애초에 날일자 간 걸로 그냥 다른 데 둔 거에 비해 이득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상변 쪽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백도 중앙으로 덮어가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변은 이 돌은 어차피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오게 되면 이 돌이 좀 연결이 되면서 중앙에 30초. 굉장히 좀 두터움이 좀 생기거든요. 둘, 그럼 이런 식으로 되면 언젠간 흑이 넷, 뭐 이곳을 살고 나서 다섯, 이런 여섯, 식으로 견제를 와야 되는데 여덟, 견제하면 과정이 또 백이 또 이쪽 손이 오니까요. 네, 최강호 선수는 그냥 좌변을 막아두는 것만으로도 집으로 충분히 할만하다. 굳이 중앙을 키울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흑도 이제 중앙 쪽으로 좀 모양을 잡아야 되나요? 일단은 그곳을 하나 막아주는 것은 너무 집으로 커서 이곳이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손을 빼게 되면 언제든지 이 패가 가능하거든요.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패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먼저 사전 공작을 해놓게 되면은 흑의 패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는 당장은 흑이 이기는 패가 되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곳을 먼저 막으면은 항상 젖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치중 가고 둘, 여기까지는 선수를 할 수 있죠. 넷, 그리고 다섯, 이곳을 여섯, 젖히는 것이 패감이 일곱, 되기 때문에 여덟, 이쪽은 그냥 젖히고 붙이면은 그냥 넘겨주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글쎄요. 근데 두 칸. 이것은 약간 방향상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의 백의 움직임 자체는 좀 더 중앙 쪽에 치중한 느낌인데 갑자기 집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기존의 포석과는 좀 박자가 안 맞는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다섯, 당장 그곳을 흑이 간다고 해서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여덟, 아홉, 물론 이와둑을 좀 더 집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의미의 움직임이긴 한데 중앙 쪽으로 눌러갔으면 좀 더 기존의 의도랑 좀 합이 맞는 그런 진행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흑의 귀의 교환은 기분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양 자체는 30초.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 이곳은 네. 항상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다섯, 이렇게 돼 있고 여섯, 이곳에 일곱, 이어져 있고 뭐 젖혀져 있는 것까지 여덟,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아홉, 바로 하네요. 근데 약간 연장책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두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아깝나요? 택감으로 악쓰긴 하거든요. 좀 아쉽기는 한데 당장 좌변 쪽의 싸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는 그냥 넘겨준다고 했지만 이곳을 젖힐 때 막으면 이곳을 하나 찔러놓고 이쪽으로 끊는 수도 생각은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는다면은 글쎄요, 뭐 이런 식의 싸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충분히 여덟, 뭐 흑이 할 만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아, 젖히는 진행까지 다 써버립니다. 확실히 보류하고 싶은 자리들인데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 수를 좀 더 초읽기를 안 쓰고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다음 말씀하신 대로 기분 좋은 자리긴 하니까요. 네. 횟감을 남겨두는 것만큼이나 시간을 아끼는 것도 또 승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둘, 확실히 셋, 승부처에서 넷, 정확한 수읽기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섯,
그거는 뭐 지금 최정상에 있는 기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열. 세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초읽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는 지금 다음 수가 이 바둑의 판을 좀 결정짓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승부처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수를 읽은 다음에 좀 결론을 내릴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백의 두 칸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확실히 좀 더 이득 보는 수를 확실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초. 하나, 상변을 백이 둔 만큼 집으로는 이제 네. 비슷한가요? 다섯, 일단 좌변 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아홉, 열. 그래도 확정가 자체는 뭐 좀 흙이 조금 더 많겠죠. 하지만 백의 발전 가능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네요. 사실은 연장체까지 합치면 꽤 오랜 시간을 들이는 거거든요. 자, 이곳에서만 초읽기 2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음 수에 대한 기대감은 관전자 셋, 입장으로서는 넷, 굉장히 커지는데요. 다섯, 여섯, 정말 일곱, 저도 궁금하네요. 다음 수가. 결국 젖히네요. 네, 젖혔습니다. 여기서 백이 안 막는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한 칸 뛰게 되면은 너무 실리적으로 손해거든요. 이곳을 안 막는 것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곳을 뭐 뛰었다가는 그냥 늘어서 집으로 손실이 제법 크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돌이 안정을 취하는 것까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무조건 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역시 백이 중앙 쪽에 와 있다면은 이런 쪽의 싸움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반면 이쪽은 물론 흙이 가면 집으로는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하나, 둘, 글쎄요. 넷, 어쨌든 이쪽 뒷문이 열려있는 만큼 백집이 많이 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여덟, 아홉, 근데 붙이는 선택을 했어요. 네. 여기서 넘겨줄 수도 있고 차단을 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패를 하는 게 제일 먼저 일감이잖아요. 패를 하면은 뭐 이건 무조건 패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먹이치는 팩감이 가능은 해요. 이건 받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드러내고요. 때리고요. 이것을 잊고 하나, 둘, 그 다음에 근데 패를 했어요. 다음 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팩감이 없다고 최강호 선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런 쪽으로 팩감을 만들러 가면은 일단 좀 진행은 근데 여기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패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는 게 저는 처음에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곳을 드러내고요. 단수 칠 때 때리면 네, 좀 근데 때릴 때 또 있고요. 이으면 또 때리나요? 엄청 재밌는 모양인데 결국 이게 대형 패의 모양이 되거든요. 하나, 이곳을 단수 치면 또 패죠. 셋, 백이 먼저 따내긴 네. 하네요. 근데 이걸 바로 패를 걸지 않고 흙이 먼저 이런 곳에 늘게 되면은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이것은 백이 망했습니다. 일단 패는 진행됩니다. 김현찬 선수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패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먹이치는 팩감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두 사람의 수읽기 대결입니다. 어느 쪽의 수읽기가 더 깊냐에 따라서 일단 형태의 유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좌변에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패가 됐는데요. 일단 저의 느낌 자체로만 보면은 흙이 괜찮은 패예요. 이런 바둑의 전투의 모양으로 봤을 때 30초, 확실히 하나, 백이 조심해야 될 둘,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셋, 넷, 그리고 백의 리스크, 다섯, 물론 흙도 대마가 걸려있기 여섯, 때문에 일곱,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만 또 다음 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팩감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팩감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받기에는 흙도 팩감이 없거든요. 그럼 흙도 해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고요.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
글쎄요, 이거는 조금 30초. 형태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둘, 백은 분명히 이런 식의 진행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은 좀 무리수 같아요. 7, 8, 9, 10, 100. 3번 나왔습니다. 이제는 최강호 선수도 초읽기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확실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패에 대한 생각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수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패,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판단까지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해질 만한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감을 썼습니다. 네. 지금 흑도 이곳을 이어주기는 확실히 부담스러워요. 이 백감을 받아주는 것은 당장 백이 이곳을 패를 때려냈을 때 다음 백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타협이 이루어지겠네요. 이곳을 잡고요. 저희 걸 끊고. 그럼 백은 좀 상변을 가져가고 흑은 좌변을 가져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서 상변 쪽을 백이 가져간다면은 이 상변에 백이 벌려간 수도 좀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요. 네, 그래도 저수 자체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것으로 만약 백이 좋다면 오히려 흑에게 패를 유도한 수가 되긴 하겠죠. 글쎄요, 형세가 그냥 흑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만만치 않거나 그런 진행일 것 같은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끊어가고요. 백은 상변과 상중앙 쪽, 흑은 좌변을 가져가는 변화가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지금 백석점은 일단 패석이기 때문에 버리는 판단은 정확해 보이고요. 글쎄요, 김현찬 선수도 끄는 것은 바로 끊었어야 되는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석점은 6집에 불과한데 백이 밀어가는 자세는 괜찮거든요. 그럼 끊는 것을 보류하고 다른 곳을 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둘, 아마 이쪽에 백이 오는 게 두터운 다리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집으로 이걸 잡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이게 또 밀어갈 거거든요, 백은. 지금도 여전히 막히는 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백이 먼저 이곳으로 오는 진행. 이렇게 되면은 이 집과 이 집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원래 모여있던 두 모양이 중앙백과 대결인데 글쎄요, 이 진행 끄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패가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가요? 이쪽 끊는 쪽으로 좀 더 싸움을 생각했던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의 진행은 최대한 이곳을 두텁게 해줘도 이곳을 먼저 붙여놓고 이곳을 젖혀 이으면은 이쪽은 지금 완성이 됐다. 그러면 내 확정감 적지 않고 어쨌든 이 넉점도 거의 잡힌 돌 아니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아마 김현찬 선수는 이곳을 받으면 네. 이 두 점을 좀 살리러 갈 것 같아요. 이 돌 두 점이 죽어서는 집으로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찬 선수가 이쪽에 타기를 하는 게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번 한 나왔습니다. 번 더 고민합니다. 자, 좌변에서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찬 선수가 상변 쪽 타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한 천일염의 최강호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자, 이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스코 캠텍과 신한 천일염의 첫 번째 경기. 네, 다섯, 여섯. 지금 최강호 선수가 좌기를 받질 않고 바로 상중앙 쪽 쉬어갔거든요. 상중앙 쪽만 잡아두면 집으로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저의 느낌으로 약간 느슨한 느낌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이곳을 반대로 흙이 젖히면서 이곳이 실리를 내줘서는 30초. 글쎄요. 지금 이 모양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네. 얘기인데 다섯, 여섯, 일단 일곱, 흙이 두터워졌어요. 여덟, 아홉. 이 진행 글쎄요. 일단 집으로 백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흙도 두터워졌고요. 이곳에 좀 더 공격에 자신감을 갖고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좌기를 최강호 선수가 지키고 이 상변 쪽의 두 점을 김현찬 선수가 타개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은 두 선수의 장기가 더 잘 드러났을 텐데요. 그러게요. 그런 식의 진행이 저는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같죠. 일단 이 바둑은 서로 타협을 택하면서 조금 장기전의 양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공지능의 현재의 승부 예측 스코어도 팽팽합니다. 48대 52. 그럼 뭐 이 정도면 이제부터 바둑이라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둘, 글쎄요. 기회를 제쳐 이어서 좀 더 네. 집으로 버텼다면은 여섯, 반대로 백이 한 52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홉. 이제 백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 근데 눈목자가 느슨하다고 본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화면 쪽 벌리자마자 인공지능의 스코어가 바뀌었습니다. 두 선수 정말 갈 길을 가는 느낌이 드는 게 근데 둘 때마다 둘 다 악수라 그러네요. 돌바람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사실은 저라면 눈목자 선수로는 이곳을 지킨 수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날짜를 좀 가서 이쪽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좀 집을 만들고 싶었고요. 네. 반대로 백은 이쪽으로 오면서 초. 하나, 이쪽을 좀 견제하면서 이쪽을 자연스럽게 키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일단 자기 집을 지키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홉. 상변을 뛰어들어간 수는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였고요. 또 백이 손 빼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두 점이 살아오게 되면 백집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좀 움직이는 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백이 이쪽 받아두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은 글쎄요, 집으로 조금 하나, 흙이 득을 보는 모양이긴 하죠. 근데 네. 여기 조금 넷, 끊는 뒷맛이 좀 남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왜 여기가 와 있죠? 약간 조금 의아한 진행이 좀 순서상으로는 날일자를 먼저 두고서 둬야- 중앙을. 네, 그렇죠. 그리고 이쪽 뛰었다면 굳이 중앙을 둘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쪽을 견제하면은 뭐 같이 공격하면서 깨면 되는 그런 흐름인데 최강호 선수는 이쪽 집이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초. 사실 하나, 중앙이라는 곳은 둘, 정말 미지의 곳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만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김현찬 선수가 침투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부터 좀 힘겨루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힘겨루기가 더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서로 양보를 못하면 바로 그냥 큰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좌변의 이 패 진행이 술기를 보는 첫 번째 라운드였다면은 우변은 이 하나, 집으로 인한 힘을 셋, 좀 보여주는 두 넷, 번째 라운드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력을 일곱,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열, 그러니까 백,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경기입니다. 좌변 전투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되는 지점이 아니었어요. 전투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판단해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정말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지점에 가까워졌거든요. 40초 만에 내가 정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 계산력의 싸움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최강호 선수는 어느덧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일단 일감은 이쪽을 뛰고 싶은데요. 마지막 그게 이런 식으로 뛰어나왔을 때 공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변을 침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을 견제하는 일곱, 좀 멀리서 시작하는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오는 건 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흑은 아마 이쪽으로 일단 돌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움직이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앙을 집으로 짓거나 공격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의 머릿속엔 자꾸 흙으로 뭔가 백집을 깨는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지금 흑과 백 여덟,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흑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제 스타일은 흙에 가깝습니다. 일단 중앙을 경계선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이수는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백이 손 뺄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두는 자리도 좋지만 백이 한 수로 이 한 점을 잡지 못한다. 그리고 이쪽을 움직이면 다시 또 중앙이 뚫리니까요. 또 중앙으로 눌러가죠. 참 굉장히 엷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이걸 두고 뛰어들어가면은 이걸 끊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 글쎄요, 일단 둘, 백이 석점은 잡긴 합니다만 넷, 또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중에 이런 뒷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서두르지 않고 먼저 이쪽을 깨는 건 일단 중앙집을 다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을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김현찬 선수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의 수들만 보더라도 계속 중앙을 지켜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을 어거지로 집을 짓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백이 너무 지나치게 마지막, 어거지로 집을 짓는다는 하나, 느낌이 드는 게 둘, 일단 중앙에 넷, 여기가 요걸 둔 다음부터 늘어난 집을 세보면은 일곱, 여덟, 다시 받아봐야 한 30집 서른 집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흙집이 벌써 몇 집이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이쪽도 다 깼고 이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강호 선수 약간 이것을 지켜서는 집이 안 돼, 개가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듬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을 두고 날짜를 뒀는데 그리고 이쪽을 침투하니까 위로 덮었고 이쪽도 덮어놨는데 여기를 둘 때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좀 30초, 앞선의 수법들과 좀 둘, 호흡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네요. 넷, 그리고 지금 이쪽 갈라가면은 여섯, 일단 모양상 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덟, 아홉, 네,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게 중앙이긴 하지만 저의 감각으로는 이런 수와 이런 수는 어거지로 자기 집을 지키는 기분이라 별로 내키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이 수로 아예 이렇게 넓게 지켜서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외쳤으면 모를까 이것을 하나 지켜놓고 다시 또 지킨 거는 조금 의아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도로배기 타기에 나서는 그런 아. 형태가 됐습니다. 네, 여기- 하변을 지워야겠어요. 하변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뭐 다 깨고 산다면야 다시 바둑이 백이 좋아지겠습니다만 네. 일단 흙이 좀 단단하긴 하거든요. 근데 묘하게 바둑을 흔들어 가네요. 사실은 그냥 백이 지켰어야 된다면은 아무래도 하변 쪽에 흙이 큰 집이 되면서 30초, 자연스럽게 흙의 우세가 굳어지는 타이밍이었는데 셋, 사실 넷, 이곳을 밭전자로 뒀는데 여기를 안 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홉, 그냥 받아줄 수는 없었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받았다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하고 좀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당하는 흐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흙 입장에서 좀 내키지가 않아서 반발은 너무나 당연했는데 막상 반발하고 나니까 이쪽 타개로 오히려 승부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걸 좀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의 장점은 역시 타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공격이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타개를 당하는. 예, 뭐 약간 그러니까 보통 타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들을 공격할 때 자꾸 사는 수만 보인다고 해요. 여섯, 그러니까 일곱, 지금도 김현찬 선수 더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걸 겁니다. 아마 더 공격을 했다면은 너무 쉽게 살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이곳에 악수를 하나 뒀지만 상대도 여기 악수를 하나 했으니까 뭐 서로 비슷한 교환 아니냐. 바둑은 내가 원래 좋았다.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흙에 붙여서 받았을 때보다 이렇게 가르고 나서 지금 타협이 된 게 더 나은가요? 마지막, 일단 제 눈에는 둘, 좀 더 나아 보이는 게 넷,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 하나보다는 이쪽이 하나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6일 뒀어요. 지금 호구 치겠죠? 네, 별다른 고민 없이 호구로 뒀는데요. 이거는 이상합니다. 먼저 이곳을 늘었어야 돼요. 최소한. 이곳을 는다고 해서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자리는 급한 자리, 이곳을 젖히는 게 싫었다는 얘기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이곳을 호구를 맞은 게 훨씬 아파 보입니다. 이 진행은 갑자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귀의 노림이 다른가요? 넷, 지금 뭐 여기 수가 나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쪽이 더 일곱, 아픕니다. 여덟, 아마 이걸 차단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차단은 돼요. 차단은 되는데 뒷맛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은 제 생각에는 이도로 안 잡히거든요. 이곳을 맞은 것은 저로서는 참 찬성하기 어렵네요. 일단 이돌과 이돌의 연계성이 너무 좋습니다. 글쎄요. 이런 흐름은 30초, 확실히 흙이 둘, 괜찮아질까요?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막지도 않고 늘어서 받았고요. 이렇게 한 점이 차단당하는 것보다 우하 쪽으로 뚫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지금 네. 다 뚫어 놓을까요? 아니요, 다섯, 지금 뚫지. 여섯, 일곱,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바로 뚫어가네요. 그러면 흙은 그냥 차분하게 이쪽을 받아주면서 좀 약점을 좀 노릴 것 같아요. 이쪽이 좀 얇긴 얇거든요. 뭐 백이 받아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또 약점 노리면서 중앙을 견제하는 이런 식이 되면은 역시 대략 60집이 넘는 확정가를 지은 흙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셋,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생각보다 역시 중앙 백집이 작지는 않아요. 근데 이곳을 제치는 순간 갑자기 흙의 또 확률이
또 출렁이네요. 물론 5% 안쪽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젖힌 것 역시 좀 지나치게 실리에 치중한 수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조금 하나, 없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런 쪽에 흙이 받아주면은 이쪽으로 끊어가는 뒷맛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 그냥 잡아준다면은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흙이 실패죠. 이것은 느린 거와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40초의 한 수에 의지하다 보면은 확실히 30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판 셋, 전체를 보면서 네. 또 부분적인 여섯, 수익기도 여섯. 완벽히 끝내야 되니까요. 너무나 부족한 시간 같은데요. 사실 바둑 두는 사람한테 시간은 아무리 줘도 부족하죠. 항상 부족한데 네. 또 방송 대국이고 40초면 뭔가 정확한 수순을 다 읽어내기에는 확실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또 반발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이런 지금 흐름에서 이쪽으로 늘어서요. 이곳을 차단하는 것은 그냥 차단해 주겠다. 한 점을 버리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이쪽 넘어간 게 집으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김현찬 선수는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이런 식으로 건너가면서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늘어서 좀 더 두텁게 처리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현찬 선수는 약간 집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확실한 끝내기를 좀 그냥 지나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을 했지만 역시 인공지능의 이 승부 예측 스코어는 거의 5대 5고요. 이제는 아예 50대 50으로 맞춰졌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바둑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흐름만 놓고 보면 제 눈에는 조금이라도 흙이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좀 더 타겟 지향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리적인 당장 확정가가 많은 쪽이 더 편해 보이는 것은 좀 프로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고요. 셋, 인공지능은 이 중앙 쪽을 좀 더 많이 쳐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집을 계산하는 게 좀 다르긴 하니까요. 결국 또 5대 5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세보면서 약간 놀란 것은 역시 이곳을 둬서 잡아뒀던 집이 생각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몇 집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곳이 드러낸 것까지 합치면은 여기까지 거의 45집. 여기를 요 9개만 세면 45집에 가깝거든요. 다섯, 여섯, 그리고 중앙에 약간의 두터움. 일곱, 그리고 여기 10집. 여덟, 그러니까 적어도 아홉, 백은 55가 확정가의 중앙이 좀 있는 겁니다. 중앙과 우변이. 반면에 흑은 일단 40집의 두터움. 55. 흑은 75의 중앙의 두터움 정도, 여기에 약간의 두터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즉 백이 2일대에서 20집이 나면은 개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 둘, 근데 셋, 쟤는 넷, 저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여섯, 흑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굉장히 미세한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는 5대5가 오히려 정확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미지의 공간은 제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돌바람이 판단을 했을 때는 서로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바둑이 묘하게 타협의 연속이 되면서 네. 결국은 미세해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날짜로 넘어가야죠. 마지막 넘어가면은 하나, 또 실리가 어느 둘, 정도 생기겠네요. 이쪽에 집이 뭐 네. 10집가량이 늘어났죠. 반대로 여섯, 흙은 이쪽에 벽이 쌓이면서 이쪽에 좀 더 침투하기 좋아진 경향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호구를 당한 것은 백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는데 흙이 젖힌 것은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이곳을 늘어뒀다면은 백이 이쪽 약점 때문에 하나 받아둬야 됐어요. 그럼 한 수가 좀 노른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었을 텐데 좀 지나치게 실리를 탐하다가 이 한 점이 잡힌 게 하나, 흑한테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현찬 선수가 이쪽을 두는 것은 이곳을 응수타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이었을 때 이쪽으로 이을 것이냐 이쪽으로 먹을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쪽으로 있는다면은 이곳이 선수가 되면서 여기 끊어지는 뒷맛이 없어졌고요. 한 점을 잡으면요.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곳이 선수가 되죠. 이곳을 여기 끊고요. 3초. 하나, 이곳을 젖혀가면서 중앙에 좀 더 자세가 생기는데요. 네, 다시 중앙 부분인가요? 재밌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끊으면은 네. 그냥 이곳으로 실리로 돌겠다는 것 같아요. 세 점을 주고 예, 그러니까 한 수 더 들여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버려서 이쪽을 지어주고 이쪽을 밀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집을 지으면 바둑이 충분하다. 이렇게 김현찬 선수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셋, 글쎄요. 넷,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100%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어차피 백이 받아야 된다면 이 교환은 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을 뭐 더 보고 싶거든요. 지금은 그냥 물러날 것 같네요. 아까 나와 끊는 변화랑은 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석점의 가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점을 살리는 게 더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초. 이렇게 맡길 거라면 이거 민수도 아까 한 칸 뛰어서 나오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6, 7, 8, 9. 이제는 우변 쪽을 정리하고요. 많은 곳에 진행이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이 가장 미지수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둑에서 큰 전투가 벌어질 곳은 없어졌다. 이제는 정말 한 집 한 집 끝내기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마지막 제가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죠. 둘, 다들 여기 앉으시면 네. 다섯, 그러시더라고요. 여섯, 저는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도 인공지능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사람이 하는 끝내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눈에 큰 끝내기로 네. 느껴지는 두터운 자리들. 그리고 아직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잠수에서 버그가 날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거든요. 네. 힘드시겠어요. 뭐 그래도 제가 바둑만 뭐 수십 년 해왔는데 그래도 그 그렇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네. 혹시 뭐 제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최대 약점 지역이 끝내기이기 때문에 좀 저는 선수들이 좀 그냥 계속 난전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싸움 바둑으로만. 예, 좀 어지럽고 차라리 그런 수익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바둑이 조금은 더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서로 대말 잡고 그런 싸움이 재밌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는 바둑이 좀 재밌었다는 평은 듣기는 했습니다. 뭐 굉장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초조하지만 그냥 재미로 보긴 좋다. 약간 팀원은 피말리지만 네, 다른 팀원은 재밌네. 감독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감독님들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걸 보냐. 근데 넷, 이제 다섯, 다른 여섯, 관계자분들은 재밌게, 아. 일곱, 감독님은 속이 타고. 팬은 많이 있으시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2년 동안 없어져 있어가지고 기억이나 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또 예, 좀 또 이제 근데 또 안성준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네. 형제여서 그런지 좀 그냥 제가 계속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형제의 장점이 또 있네요. 장점일까요? 저는 분명히 없었는데요. 삼, 그래도 뭐
하나,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잊혀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유, 당연하죠. 다섯, 그런 의미에서 여섯, 열심히 방송 이제 해설하면서 안성준 선수가 군대 갔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게. 네, 잊혀지지 않게. 그러고 보니까 안성준 선수를 기점으로 91년생 기사들이 지금 군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김정현 선수, 강유택 선수, 김동호 선수 다 군대에 있거든요. 좀 리그에서 갑자기 잘 보이던 선수가 안 보여졌다 이렇게 보이시면 네. 군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김현찬 선수, 이충기 선수 좀 한동안 이름이 좀 안 보였었잖아요. 네. 하나, 다 군대를 가서 둘, 잠시 네. 동안 공백기가 있었고요. 넷, 아무래도 다섯, 공백기 동안 여섯, 뭐 이렇게 실력이 확 줄었다기보다는 아홉, 좀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일단 김현찬 선수가 작년 10월에 전역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이제 바둑판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어색함도 없고 좀 더 사회 적응을 끝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의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긴 한데요. 또 김현찬 선수가 원체 성실한 선수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돼 있을 것 같고 하나, 아마 뭐 둘, 퓨처스에서 조금씩 셋, 감을 찾아가면서 넷, 리그에도 좋은 모습을 다섯, 보여줄 확률이 여섯,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여덟, 김현찬 선수가 아홉. 퓨처스 바둑리그에서 이 첫 번째 지명으로 뽑힌 선수거든요. 사실은 뭐 바둑 리그에 뽑혀서 전혀 이상함이 없는 뭐 랭킹도 낮지 않고요. 반면에 최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뚜렷하게 뭔가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어서 뭐 자연스럽게 선발전에 참가를 했고요. 또 선발전에서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승부였을 텐데 네. 잘 이겨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 자, 둘, 지난해까지는 퓨처스 넷, 2지명까지는 일곱, 이 여덟. 지명 선수로 뽑혔지만 이제는 1지명 선수만 이 감독님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선발전이 조금 더 확대를 되면서 선수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 그러니까 사실은 시합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판단 기준이 어려졌다고 생각을 한 건지 좀 더 선발전이 좀 확대되면서 퓨처스 2지명, 3지명 선수들은 모두 선발전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3초. 좀 더 냉정해진 듯한 느낌도 있고요. 근데 참 다섯, 재밌는 게 역시 여섯, 실력이라는 랭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홉, 그 선발되지 않았던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높았던 선수가 안조영 선수 그리고 그 다음 김기용 선수였는데요. 다 뽑혔어요. 두 선수 모두 선발전 통과를 했어요. 네. 지금 김현천 선수가 중앙에서 매우 흔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곳을 여전히 뚫어요. 찌르네요. 이게 사실은 이곳을 찌르는 건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어찌 보면 석점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김현천 선수가 갑자기 손길이 멈춘 것도 역시 약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사실 셋, 다시 차단하는 게 네. 된다면야 다섯, 뭐 충분히 가능한 전략인데 이게 재밌는 모양인 게 여덟, 아홉,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두게 되면 단수치고 여기까지 연결되나요? 단수치고요. 이곳을 이으면 백이 모조리 잡혔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근데 심지어 김현준 선수는 막았죠? 막아서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못 본 게 있을까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김현찬 선수 중앙에서 수를 내야 되거든요. 늘고 나면 글쎄요, 이 부분의 전투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진행입니다. 그냥 나갔으면 실리로 굉장히 이득이 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귀에 큰 수가 나는 모양도 아니었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두텁고 뒷맛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아니면 중앙의 수가 마지막 보이기 둘, 때문에 이렇게 뒀을까요? 넷, 다섯, 일단 중앙에 이제 수를 안 내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이제는
수가 난다고 봤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까지 밀어서 받아주면 이곳을 늘어서 이거는 석점이 잡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지막 하나, 둘, 셋,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섯, 처음에는 저는 이걸로 여섯, 일곱, 수가 세 수밖에 안 돼서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두고 이걸 밀어놓은 다음에 이곳을 밀면요. 흑도 이거는 잡혔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빈축이 되죠. 그러면 일단 근데 제쳤어요. 그럼 이제는 단수 친 건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뛰겠죠. 이제는 이것을 끊는 거와 이쪽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또 타협인가요? 이렇게 두고요. 이쪽을 둘 때 이것을 젖히면 이것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근데 이렇게만 되면은 100이 성공일 것 같거든요. 둘, 셋, 일단 여기 한 점 손해가 굉장히 다섯. 큽니다. 여섯, 일곱, 이제는 100은 일단은 일감은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이곳을 붙이는 게 일감인데 이곳을 쳐서 싸울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타협은 이루어질 겁니다. 타협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되는지 그게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또 선수를 또 누가 잡느냐도 다섯,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쵸. 단수 일단 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악수는 아닙니다. 네. 그건 무조건 이겨줘야 되고요. 붙여가죠. 네. 그러니까 이곳을 이으면은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은 개가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쪽 중앙 전투는 흙이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집이 막 100집 많이 났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면 이쪽을 둬서 움직인 전략이 그렇게 좋은 전략이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가를 해보면은 여기는 30초 하나, 둘, 셋, 넷, 60집이 조금 넘게 났어요. 네. 100집이. 그리고 이곳은 100의 권한이니까 100집이 대략 80집가량이 확정가로 많이 났네요. 났네요. 반면에 흑집은 여긴 15집. 여기는 40집? 좀 툭 텄고요. 일단은 흑의 확정가만 놓고 나면은 80집 정도. 근데 여기에서 덤을 3초, 글쎄요, 이 바둑은 둘, 조금이라도 백이 편해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 중앙이 너무 잘 막혔어요. 이곳을 여덟, 하나가 들어가서 잡힌 거에 비해 이건 겨우 4집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정도는 언제든지 견제가 가능했는데요. 더군다나 선수까지 100한테 넘겨준다. 이 부분은 김현찬 선수의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호 선수가 중앙에 집이 많이 났어요. 네. 역시 AI도 같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70대 30이요. 중앙 전투는 확실히 여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선수를 잡고서 하중앙 마지막. 쪽까지 하나,
지울 수가 음. 있겠네요. 셋, 넷, 그렇죠. 다섯, 그거 여섯. 찝는 것 그냥 하중앙 쪽을 먼저 백이 먼저 오는 게 역시 이쪽으로 날일자를 먼저 와서 이런 식으로 받게 한 다음에 뭐 일단 이쪽 끝내기는 언제든지 선수 교환이고요. 사실 이 자리도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한 점이 잡히면 여기 집도 꽤 늘어납니다. 그리고 판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둘, 끝내기 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네. 넷, 이렇게 되면은 여섯, 일곱. 최강호 선수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죠. 확실히 높아졌거든요. 다만 글쎄 이것을 좀 더 솔직하게 이수로 이것을 찝었어도 근데 그 수는 선수는 뺏기긴 하겠네요. 약간 조금 찝어서 두면은 지금처럼 두고요. 네. 이걸 단수 치고 이곳을 하나 단수 쳐놔서 뭐 굉장히 약속이긴 하지만 선수는 잡을 수 있었네요. 이걸 두고 먹이 칠 때 잡고요. 그러면 뭐 집으로는 이런 식의 진행? 그럼 이제 흑이 선수를 잡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강호 선수는 그냥 잡았고요. 덕분에 김현찬 선수는 약간 뚫고 나왔습니다. 있는 것까지는 두겠죠? 이곳을 있고요. 하나, 둘, 그냥 이렇게 셋, 넷, 집어들 수도 있을 다섯.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은 이곳을 하나 좀 느슨한 느낌은 있지만 이곳을 하나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 애초에 찝는 게 좀 더 나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흑이 손을 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집을 지키면은 이걸 두고요. 지금 이곳이 백이 선수가 되거든요. 이쪽이 끊기는 수가 생겨서요. 뭐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제치면은 둘, 여기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가 모조리 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강호 선수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치받았어요. 다음에 이쪽에 틀어막는 게 항상 선수라는 얘기예요. 아, 일단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여기가 다 집이 됐습니다. 뭐 아까 집 차이가 미세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정리를 해도 백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가 애초에 여기 경계선을 처음 지었을 때만큼 집이 다 났어요. 그렇게요. 그리고 우변이 다 집이 됐거든요. 둘, 이거는 제 생각에는 넷, 최강호 선수가 여기 이쪽을 한 점 잡으면서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일곱, 김현찬 선수가 이쪽을 늘어뒀더라면은 열. 아무래도 이쪽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중앙 견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쪽 집 차이는 좀 있었겠지만 저는 이곳을 젖힌 다음부터 흐름이 좀 백 쪽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막은 것도 확실히 아쉬워요. 빠져나갔으면 뚫었다면은 이 두 점이 살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쪽이 굉장히 얇아져서 좀 수가 날 확률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쪽도 굉장히 큰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다만 이쪽을 끊은 다음부터는 확실히 백이 편한 둘,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셋, 넷, 생각보다 중앙에서 수가 크게 나질 않았습니다. 여덟, 아홉. 그러니까 지금은 틀어막히는 걸 선수로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뛰기는 했는데요. 선수 되는 자리는 아닌 거죠? 지금 제가 잠깐 수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을 끊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수가 나긴 나네요. 여섯, 그럼 일곱, 받아야 되나요? 여덟, 아홉. 근데 안 받았어요. 세 점은 작다는 건가요? 오히려 두 점을 버리나요? 세 점은 살리고요. 이것도 상당히 아픈데요. 물론 넉점은 잡았습니다만 이쪽 두 점 잡히는 게 좀 아프긴 한데 당장 끊지는 않았어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쪽을 지금은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쪽 받아주다가는 또 이쪽 백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를 또 선수 끝내기 당한 꼴이 돼요. 그래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 글쎄 오늘 김효천 선수는 지나칠 정도로 좀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형사를 괜찮다고 보는 걸까요?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칩이 너무 서로 커서 개각하기 좀 힘든 거는 맞는데요. 글쎄요, 그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쪽은 마지막 하나, 김현찬 선수 둘, 쪽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넷, 다섯, 이것을 두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기가 좀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두고요.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두고요. 단수 치고 이곳을 단수 쳐서 그냥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이 넘어가는 수가 있었거든요. 이 패는 백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나는 거죠. 백의 부담이 너무 큰데요. 반대로 뭐 그냥 하나,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곳을 단수를 하나 쳐놓고 다섯, 이곳을 여섯, 찌르면은 수가 늘어나 있어서 끊을 때 이곳을 이으면은 이곳이 세 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은 두 수고요. 끊는 수는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냥 석점을 쉽게 포기하고 이쪽으로 깨는 게 더 아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강호 선수는 지켜뒀습니다. 이제는 백이 평범하게 끝내기를 하면 덤에 걸리는 형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백이 끝내기를 시작한다면은 어느 것부터 두는 게 좋을까요? 역시 이곳에 마늘모 끝내기는 선수 끝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실 끝내기라고 하면 이창호단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창호단이 이런 자리 놓친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급한 느낌인데도 여기부터 가거든요. 그만큼 끝내기로 굉장히 큰 자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도 작지 않은 끝내기인 것 같고요. 이 끝내기도 깔끔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손을 빼면은 뭐 흙이 이런 데 두면은 다른 끝내기를 하면요. 이쪽을 두고 이것까지 걸리거든요. 이러면 마지막 하나, 둘, 적어도 다섯 집 되는 선수 다섯 집 되는 끝내기를 네. 당하게 됩니다. 다섯, 그러니까 작은 자리가 아니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흙이 이곳을 젖히고 있는 게 선수 끝내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뒷맛이 좀 찜찜해서요. 좋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도 약간 신경이 쓰이죠. 집의 경계선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내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마지막 하나, 근데 둘, 이바둑은 끝내기라고 할 것도 넷, 많아 다섯,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섯, 일곱, 거의 뭐 끝내기가 없는 수준이죠. 큰 끝내기 몇 개 하고 나면 바로 종국인데요. 그러니까 뭐 계산에 다시 한번 집을 세워려 볼까요? 네. 곳이 약간 줄어들어서 57 그리고 백집이 85집이 나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치받은 게 굉장히 커서 화면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덤이 안 나오는 바둑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이 먼저 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두면서 여기도 두 집 이상 들었고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확실히 덤에는 걸린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최강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하나, 퓨처스 리그의 첫 셋, 대국치고는 참 넷, 다섯,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제가 처음에 아홉,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경험을 높게 산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참 무색하게 정말 깔끔한, 어떻게 보면 중반 이후로는 실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물론 중앙 중앙을- 부분에서 어거지로 지키는 부분은 좀 내키지 않았는데 우변에서 이곳을 뚫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잘 두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싸움은 정말 깔끔하거든요. 끝내기 마무리 지어가는 마지막. 것도 안정감이 하나, 느껴지고요. 둘, 셋, 넷, 최강호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대국, 이제 곧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승부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